자, 모의고사 4점 문항 풀이하도록 한번 해보자.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이 있대. 자, 앞에 있는 함수. 자, 얘 파란색으로 하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 얘를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자, 둘이 만나는 교점을 A점이라고 하자. 이 녀석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점이라고 하겠대. 자, Y좌표는 너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아? X좌표에 0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2의 A승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점 A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자, OB의 길이는 OH 길이의 3배와 같다. 그럼 OH 길이가 뭔데? 요 녀석이잖아. 이 녀석 3배래. 그럼 표현을 해봐. 그러다 보니까 1대 3의 비율인 거 아니야? 그러면 1대 2로 저게 H점이 4분이 되겠다 이 생각도 할 수 있겠네. 자, 하지만 뭐 함수값의 위치를 아니까 자, 얘의 길이의 3배로 커지겠더라. 근데 이 녀석 지금 우린 길이는 이미 알고 있어. 얼마라고 알고 있어? 2의 A승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럼 이 녀석 3분의 1로 축소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3분의 2의 A승이지 뭘. 자, 그리고 교점이야. 그 좌표는 알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 위치를 내가 문자로 잡아서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랑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랑 값이 같은데 그 높이는 바로 이 녀석이겠더라. 2의 A승을 3분의 1로 축소시킨 거와 같지 않겠느냐. 자, 이제 한번 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건 좀 항이 2개 있으니까 기분 거슬리잖아. 그래서 먼저 이 둘 가지고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좌변 보면 2의 마이너스 알파승, 2의 A승, 그 다음에 3분의 1에 2의 A승인데 어차피 얘는 항상 양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약분도 그냥 가능하지. 지수에 마이너스 붙어있네. 그럼 2의 알파승 분의 1이 3분의 1이다 보니까 2의 알파승이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냥 3이라는 거 알았어? 그러다 보면 쌤 이래도 돼. 여기다 그냥 바로 쑤셔 넣어버리면 여기는 2가 될 것이고 2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이것도 해봤잖아. 2의 알파승, 2의 A승인데 아까 2의 알파승이 얼마였더라? 3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럼 여기를 그냥 3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2의 A승은 얼마라는 것도 알아. 6이라는 것도 알겠네. 그러면 설마 상수 A의 값, 치수의거든. 로그 써버려서 로그 2의 6으로 답은 3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함수가 이거래. T각 0에서의 위치는 0이래. 그 다음에 T는 양수에서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오직 한 번뿐이래. 처음 출발지는 제외야. T는 0 제외야. 그러면 이차함수 한번 포물선 그려봐. X축과의 교점으로. 이걸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방향 바꾸는 위치지 뭘. 그러면 한 번은 2초일 때, 한 번은 A초일 때.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개형 그려보면 위치가 2초까지는 앞으로 진행하다가 그냥 앞이라고 표현할게. A일 때는 다시 떨어지게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얘기는 나와있지?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라는데 원점의 위치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딘지는 모르는데 문제 잘 보면 알겠지만 양수에서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2초 전이다 보니까는 2일 때 함수가보다는 밑에 있을 거라는 건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0초일 때 0이고 그 외에 교점이 오직 하나에 생겨야 돼. 뭐 해야 되겠더라? 접해야 되겠더라. 여기가 A초, 그 다음에 처음 출발지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2일 때보다 맞지? 지금 앞으로 하다 보니까 0초일 때는 전에 있었다는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높이가 낮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그래, 그러면 쌤 이래도 되겠네. 야, 너희들 이거 거리비 알고 있지 않아? 3차 함수 접하는데 2대 1의 비율인데 여기가 2초야. 그럼 여기가 두 칸이면 2대 1의 비율이니까 얘 거리 차이 2배. 그러니까 A는 그냥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8초일 때 값은 얼마입니까? 이걸 묻고 있네. A가 6이라는 거 다이렉트로 알았잖아. 식 바로 세워버리자. T-2 근데 A가 6이라는 거 아니까 8 대입해. 그 다음에 8 빼기 2는 6, 8 빼기 6은 2, 그 다음에 3이 6, 6 곱하기 6은 답은 36, 답은 2번. 자,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연수 K에 대해서 0부터 2파이에 대해서 X축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이래. 자, 지금 그러면 X의 축인데 사인이 2파이마다 반복하는데 자, K 배속이라고 그냥 표현해도 되겠지. 그러다 보니 걸리는 시간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X 주기도 음미하면 좋을 것 같아. 봐봐. 한 번 2파이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몇 번 반복한다? K번 횟수. 왜 K분의 1로? 지금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K번 반복할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이래. 근데 K번이 몇 번 횟수를 2파이 동안에 반복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래프 그려가면서 맞추도록 해.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 사인 함수야. 한번. 자, 0 이상만 생각하면 되겠지. 자, 높이 3분의 1. 자, 1에서 3분의 1 등분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한번.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실근의 개수가 0부터 2파이에서 8개니까 자, 두 번. 자, 벌써 두 번 주기. K번 중 두 번 했어. 벌써 4개 나왔네. 앞으로 몇 번 더 가면 돼? 두 번 더 가면 되겠지 뭐. 요렇게 자연수 K다 보니까 정확하게 등분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가 8번 나오려면 자, K가 얼마였다는 걸 알 수 있겠다. 4번 반복해야 되겠다. 한 주기 동안에. 자, 그러면 3분의 1에서의 모든 해의 합은 하고 문제 물었어. 그 다음에 이런 삼각함수에서 이 정도는 생각해도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평행이동 관계니까 얘를 바탕으로 축으로 바탕으로 보면 코사인 함수처럼 축대칭도 되고 이 점을 바탕으로 하면 다시 사인 함수처럼 점대칭도 되고 그러니 그런 대칭성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다고? 모든 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쌤 같은 경우라면 여기 중점의 위치를 찾겠다. 색깔은 내가 좀 바꾸도록 할게. 자, 보라색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2파이거든. 자, 정확하게 반토막 되는 곳에 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반의 반토막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와 얘의 중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둘이 평균 내 2분의 3파이에서 2등분 하다 보니 4분의 3파일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 중점 찾을 필요는 없잖아. 왜 그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잘 봐. 축대칭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가운데일 것이고 근데 이둘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중점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중점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중점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중점이기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 같으면 여기 알고 있는 4분의 3파이와 파이의 합이 자, 여기 두 교점의 합이랑 이 두 교점의 합이랑 이 두 교점의 합이랑 이 둘 교점의 합이랑 이 둘의 교점의 합이랑 동일한 대칭축을 갖고 있다 보니 다 동일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파이 더하기 4분의 3파이를 자,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모아주기만 하면 되겠지. 분배 법칙을 이용하도록 하자고. 4파이 플러스 3파이다 보니까 답은 7파이. 자, 파이 먹고 싶겠지? 자, 농담. 자,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1항부터 4항까지는 이들 관계를 따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이 안에 들어있는 자, 5 이상이라면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더라. 그러면 5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1항부터 4항까지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A1, A2, A3 그런데 지금 1, 2, 3, 4에 대해선 모든 자연수 가조건에 대해서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이 15라는 것도 알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모두 15로 일정하다는 거 알지. 그 다음에 5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자, 음미하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n이 5야. 그러니까 즉 A5랑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이랑 더한 값이 A6이 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래도 되네. A6 여기 항 것이 A7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지금 문제에서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 6이래. 그럼 여기 4개만 더 해보세요. 근데 뒤에 4개에 대한 정보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돼? 5항부터 따르는 조건, 나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조금이라도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이 앞에 있는 걸 4개로 해가지고 자, A5가 얼마인지 묻고 있잖아. 그래서 쌤이 이래도 돼? 여기 A5라고 적어놓고 A6은 아까 뭐 하라 그랬어? 기존 값에서 항의 위치를 더한 거다 보니 A5 더하기 5가 A6이지. 그러다 보니 H는 어떻게 구하겠어? 6항의 값에다가 여기 6의 위치를 더하게 되면 A5 플러스 11이 되는 거지. 자, A5 뭔가 드립칠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패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찬가지야. H라이 값에 7을 더하게 되면 A5 플러스 18이 나오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둘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 문제에서 A5 구하라 그랬어. 자, 둘의 합이 얼마로 다 똑같았다? 15. 그러다 보니까 자, 보라색을 이용해 가지고 A5에 대한 관계식으로 쓸 수 있지 않아?
왜? 지금 여기서 과 A5의 합이 15라는 거 아니까 A1의 값은 A5항을 이용해가지고 15-5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15-A5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가도록 해. 자 둘째 항이면 여섯 번째 항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15에서 여기 있는 여섯 번째 항 빼라고. 그러면 5 미리 빼고 들어가면 10-A5가 되겠지. 마찬가지 방법이야. 15로부터 일곱 번째 항 빼면 자 11부터 빼면 4만 남겠네. A5가 되겠네. 15로부터 얘 빼면 자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마이너스 A5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아 쏘리 아까 전에 요거 좀 잘못 적었어. 백인데 4 마이너스 A5. 자 이제 문제. 그러면 쌤이 이래도 되지. 이거 4개 더한 게 6인데 어차피 요거 4개 더한 것도 6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고. 25, 29 빼기 3 하면 26. 그 다음에 추가로 A5 하나 둘 셋 넷 빼줄게. 그러면 자 A5를 4번 빼준 것이 얼마더라? 6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4A5고 다행이다. 좌변에 4를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A5는 5네. 자 너희들 혹시 잘 몰라가지고 찍을 때 예 그냥 5니까 5겠구나 이렇게 찍었으면 하늘이 너희를 도운 것이 되겠지. 답은 3번.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아래 관계식 얘는 어차피 분자야. 그냥 선생님이 이거 적분한식. 자 물론 이 식을 조금 전개해 보면 자 지금 안에서는 t만 변수야. x는 상수 취급 당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미분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상수 취급 당하는 것은 그 변수로 봐야 될 때는 항상 적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줘. 만약 x에 대해서 미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빼도 상관없어. 자 ft dt가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다 x에 대한 관계식이야. 되지? t는 변수 아닙니까? 왜 1부터 x까지 쌓을 거니까 t는 변수가 아니지. 그래서 쌤이 이걸 적분했다 치고 hx라고 쓰도록 할게. 그러니까 얘는 실제 문제가 이거야. 리미트 x는 2에 대해서 x-2가 되는 거고 괜찮지? 여기에 hx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자 적분이는 건 도함수가 ft인데 문제에서 다항함수잖아. 도함수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변화했다는 비율로 나타나 있는 걸 x도 한없이 2에 가까이 가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일단 얘 극각값이 3으로 존재한다는 거 아는데 분모가 자 어차피 연속함수니까 함수값에 수렴하잖아. 그러니 실제로는 0에 가까운 무한수인데 무한수의 비율이야. 3배야. 3 곱하기 무한수 해봤자 어차피 빵이라는 거지. 즉 여기도 마찬가지 연속함수니까 내가 2라는 값을 대입하면 자 무한수의 3배니까 분자도 0이 될 수밖에 없어. 즉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거는 h가 빵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되네. 이 h'2가 문제에서 3이라고 알려준 거지. 자 그럼 위에서 내가 썼던 식 자 아래로 좀 끌어와서 자 그러면 우리 빨리 h'x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ft dt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 선생님이 여기 식전개를 자 요거 tft인데 요거 t가 빠졌다. 쏘리. 그러다 보니 여기 x를 바꾸게 되면 xfx로 요것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미분한 결과는 얘 아닙니까? 즉 1부터 2까지 ft dt가 3이라고 알려주고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어. he가 0이라는 것도 아니까 여기다가 2만 쳐넣으면 0이 아니겠느냐. 즉 1부터 2까지 자 여기다가 쳐넣는 중입니다. 자 ft dt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ft dt. 자 이 녀석이 0이라는 얘기는 둘의 차이가 같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여기다 등호 살짝 적어주면 되겠네. 즉 1부터 2까지 적분한 것이 3이니까 자 얘는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해라? 자 요 녀석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 분배 법칙 이용할 거야. 그러면 4 밖으로 꺼내고 1부터 2까지 xfx dx 그
다음에 플러스 1부터 2까지. 자, 뭐 하는지 알지? 분배법칙 이 정도는 생략해도 가능하지? fx dx. 자, 지금 문제에서 자, 요 녀석이 6이라는 거 아니까 요 녀석이 6이야. 그러면 4 곱하기 6에다가 1부터 2까지 적분한 게 3이니까 답은 24 플러스 3, 27. 정답은 5번. 자,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정수 K와 여기 함수인데 기울기 1, 1빵 마이너스 1짜리밖에 없네. 그리고 다행히도 이 fx 함수는 밑에서 친절하게 다 그려져 있어. 그런데 여기 있는 gx 함수 보니까 자, gx 함수가 어떻게 써 있어? 절대값 fx-k잖아. 즉 여기 있는 f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k만큼 평행이동 시킨 후 절대값 씌우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 그래프 평행이동 시켰다 치고 자, 그러면 여기는 좌표축이 0이 아니라 그냥 k 위치라고 잡도록 할게. 그러다 보니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여기는 1 플러스 k, 여기는 3 플러스 k, 얘는 4 플러스 k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 그림도 그려봐야지. 자, 그러다 보니 평행 이동했다고 치고 절대값이면 이렇게 x축 밑에서 나타나는 부분 전부 다 대칭 이동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꺾여 올라가겠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이 녀석도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연속함수가 돼버리네. 요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 체크해주고 요 녀석 또 다시 이렇게 꺾이겠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지금 문제에서 얘기가 나왔어. k가 마이너스 3일 때 좌극한가 함수가 같습니까? 이 얘기를 묻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그려진 이놈의 그래프를 x축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돼. 아, 쏘리. 말 잘못했음. x축으로 k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뒤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이 그림 건드리지 말고 그래프가 실제로는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 좌표축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아? 즉 반대 방향으로 y축을 3만큼 평행이동 시켜버려. 그럼 여기가 3의 위치가 아니라 원점이라 봐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여기 원점일 때 보니까 자, 평행이동 했을 때 이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 gx 그래프다 보니까 사실은 절대값 이거 다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그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문제에서는 원점 주변만 묻고 있으니까 좌극한가 함수값 똑같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참 이래도 상관없고 여기 있는 ck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지금 이쪽 부분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패스. 자, 니은 얘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fx와 자, 니은 얘기. fx와 gx의 값이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존재한다. 자, 지금 fx 더하기 gx를 봐야 되는데 자, 0인 순간에 좌극하는 1인데 우극한가 함수값은 이들이 2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치? 왜 좌극하니? 자, 2 차이. 좌극하니 더 커. 근데 gx 함수 생각해봐. 지금 3 플러스 k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림 모양이 전부 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3 플러스 k를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는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그냥 함수값으로 다 똑같지 뭐. 즉 쌤이래 어떠한 값을 갖던지 간에 반드시 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얼마 차이를 유지하겠다? 2 차이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이 gx가 이 전체 함수를 0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이 gx 함수가 어때야 되겠어? 마찬가지로 왼쪽도 불연속이니까 오른쪽도 불연속이고 얘가 지금 좌극한이 지금 이만큼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우극한이 이만큼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그림 봐봐. 불연속 지점 되는 거 높이차가 1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 유일한 불연속 지점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 불연속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없다가 되는 거죠. 뭘. 자, 함수 fx 곱하기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 이번에는 곱이야. 자, 이런 얘기는 매번 모의고사 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 불연속 함수가 연속 함수랑 곱해져서 그렇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을 만드는 방법은 만약 이게 fx가 불연속이야. 불연속인 지점에서 이 녀석이 0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모의고사 매번 칠 때마다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야. 그런데 fx 곱하기 gx가 연속성을 따지라 그랬으니까 자, fx 곱하기 gx인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x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래, 어차피 이 녀석은 평행 이동하다 보니 잘 모르겠고
자, 우선 연속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아? 하필 지금 fx는 0인 순간에 불연속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연속 함수가 되려면 이 gx 연속인 부분에서 함수값이 0이 되어야 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이 k가 뭐라고 돼 있어? 정수 k만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0 되는 곳.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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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것밖에 없지 뭐.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gx 함수가 불연속인 fx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기본이 연속이어야 되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k, k, x 위치가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자, k 플러스 하면 연속 아니야. 그 다음에 k 플러스 4. 이 부분에서 gx가 0이 돼가지고 자, 연속함수로 만들어주더라. 그런데 문제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묻고 있으니까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자고. 그러면 0인 순간에서 연속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왼쪽도 연속이고 오른쪽도 연속함수인 케이스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면 그러면 f'x 이것도 상황 생각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자, 지금 볼게. 이번에는 기울기 조사하는 거야. 어차피 얘는 0일 때만 조사하면 돼. 자, 기울기 왼쪽 기울기 얼마냐? 경사도 1대 1의 비율이니까 좌 미분계수 1이야. 오른쪽에 미분계수도 보니까 똑같이 1이네.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 함수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얘 도함수 그래프는 지금 둘 다 0인 주변에서 자, 어차피 미분은 극악값만 읽는 거야. 연속함수로 함수값 읽는 거 아니야. 0인 순간에 왼쪽의 기울기 오른쪽의 기울기 모두 1이잖아. 되지? 그래서 어차피 0 주변만 해봤더니 아, 얘는 그냥 극악값 1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gx 함수 자, 얘 자체로만 문제만 없으면 되지 뭘. 자, 그러다 보니까 봐봐. 뭐 이 gx는 그닥 신경 쓸 필요도 없네. 자, 얘가 뭐 0이 될 필요도 없고 뭐 전혀. 그 대신 이제 얘 자체에서 극하값이 없을 수는 있을 테니까 요 k 플러스 3은 좀 제외를 시키는 게 좋겠는데 지금 어차피 위에서 연속성 따진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없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따지는 곳 1-k랑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왜 내가 k를 적어놨지? 얘 gx가 아이고 지워버렸다. x축과 교점이다 보니까 요거 패스시켜야 되는데 쏘리. 아까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지. 미안해.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얘 어차피 지금 묻고 있는 거 다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거 없고 우변에서도 보자고. 자, 요 fx 그래프 한번 볼게. 자, fx 그래프 봐봐. 자, 0인 순간에 아까 이건 해봐서 알잖아. 불연속이지? fx가. 그러니까 g'x가 빨리 뭐 해야 돼? 0으로서 도와줘야 되겠더라. 또는 자, 일단 뭐 이거는 내가 도함수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얘가 gx 함수니까 g'x야. 자, 왼쪽에서 경사도 마이너스 1. 자, 오른쪽의 경사도 1.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빵. 얘 기울기 마이너스 1. 4 플러스 k일 때 기울기 싹 다 1.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 fx 지금 여기 그래프 보면 좌극하는 1이지.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 지점 한번 볼래? 좌극한 얼마야? 마이너스 1.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우극한 1이지. 둘이 곱해봐. 마이너스 1로 둘이 같아져.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부호 반대인 놈 있으면 이쪽 부분을 자, 연속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 물론 지금 x가 0인 지점이다 보니까 되지? 이 녀석이 0이 되던지 위치가. 자, 부호 반대인 거 또 있네. 0이던지.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면서 크기가 0이 되는 부분. 아, 여기도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부호 반대인 지점. 즉 여기 k 4 플러스 k라든지 그 다음에 k 플러스 2라든지 또는 k이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는 k 마이너스 1이든지. 뒷부분의 연속. 그럼 모두 0일 때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프라임이지. 그런데 아까 위에서 연속성이랑 같이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공통으로 매기가 될 수 있는 위치. 자, 얘 위치 하나. 그 다음에 k 플러스 2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 하나. k 플러스 4 여기 하나.
지금 x는 0인 순간에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다 보니 평행이동을 잘해서 이 공통된 부분이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면 k는 1이던지 k는 마이너스 2던지 k는 마이너스 4가 아니겠느냐. 정답은 아사다 마5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모든 정수 k값 마이너스 5 디귿 참. 정답은 기역 디귿. 답은 4번. 자, 1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 자, 그런데 원에 내접하는 A, B, C, D. 그림 보이잖아. A, B, C, D. 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문제에서 AB와 AD의 길이가 같고 AC의 길이, 이 녀석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40이더라.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AB와 AD의 길이를 K라고 할 때 그 다음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BD의 길이와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반지름의 비율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써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에다가 매칭시켜. K라고. 자, 두 삼각형 ABC, ACD래.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건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봐봐. 지금 동일한 외접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요 정도는 진짜 당연히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 것이, 자, 우리가 여기 각에서 마주보는 사인이란 말 자체가 현이야, 현. 그런데 지금 보면 너희들이 이건 알고 있잖아. 직각삼각형 그려봐. 이 녀석이 외접원의 지름이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1이면 각에서 마주보는 이 현의 길이를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야. 지름이 얘가 1이니까 사인이었으면 지름이 A배로 늘어나면 현의 길이도 A배로 늘어나겠지. 정비례 성질에 의해서 말이야. 자, 그 성질을 조금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자고. 두 삼각형 ABC, ACD에서 그러면 ABC 그 다음에 ACD에서 지금 문제에서 ACB 각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ACB 각 여기 내가 세타라고 잡았어. 그 다음에 DCA의 각 DCA 이것도 동일한 세타가 될 수밖에 없지. 왜? 동일한 외접원의 현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코사인 법칙 쓴 거네. 일단 쌤이 BC의 길이를 X라고 쓰고 DC 인사이드의 길이를 Y라고 쓸게. 자, 이제 참 아름다운 드립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세라는, 자,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갖고 오는 거 할 줄 알지? 자, X제곱에서 자 먼저 여기 삼각형 바탕으로 쓴다. 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X제곱에서 10의 제곱 한 다음에 K제곱 빼면 되잖아. 그래서 쌤이 이래도 되겠네. 자, X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에서 K제곱 빼주면 그게 코사인 세타고, 분모에서는 10 곱하기 X 2배. 자, 이쪽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DC 인사이드의 길이는 자, Y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배 10 곱하기 Y. 자, 이번에는 얘를 바탕으로 얘 세타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한 거야. 그래, 그럼 가에 들어갈 말은 그냥 뻔히 보이지 않아? 공통으로 20분의 1 있고 나머지는 분배 법칙으로 묶다 보니까 x에다가 x분의 10-k 제곱 얘도 20분의 1에다가 자, 요것도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해서 적었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y 플러스 y분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자, x를 내가 뭐라고 잡았어? 얘가 bc잖아. 얘가 DC 인사이드고 BC는 드립거리가 따로 생각나지 않아서 그래서 여기는 10-k 제곱으로 공통으로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때 두 호 AB, AD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가 같대. 그러면 이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자, 사각형 A의 넓이는 두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음으로 아래 시계를 룰럭돼 있는데 그냥 쌤이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한번 해보자고.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 BAD 각 나타냈어. 그럼 BAD가 어딘가 봤더니 여기를 알파각이라고 자꾸 들어가자고. 그러면 사각형 면적을 어떻게 구했겠어? 그 아래 써 있는 것이 넓이 합이 40이란 관계식을 썼겠지. 이쪽 삼각형의 면적을 이용했겠지. 그러면 2분의 1 K제곱에 되지? 자, 끼인 각 이용해서 사인 알파. 그러면 이쪽 각도 그냥 알지 않아? 얘가 뭐라는 거 알아?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알잖아.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어. 사인은 현이라고. 그러니까 사인 알파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나 똑같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 책에서는 어떻게 적었겠니? xy 사인 알파 그대로 적었겠지. 이 녀석이 40 아니겠느냐? 이 식 정리하면 여기가 80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xy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방정식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지.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어차피 20분의 1 양변은 20배 해봐. 이 둘이 같잖아. 그럼 둘이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 풀려면 빨리 한쪽 0만 들게. x 빼기 y. 그 다음에 공통인수 또 빼자. 10-k 제곱. 그러면 x분의 1 빼기 y분의 1. 요거 방정식 풀면 되겠지. 자, 쌤이 요거 한쪽으로 이항시켰다. 그러다 보니 분수식이니까 통분하면 x, y, 그 다음 y 빼기 x다 보니까 공통인수 뭐가 묶인다는 거 알아. x 빼기 y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지워버릴게. 그럼 공통인수 x 빼기 y를 묶어버리면 자,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x, y분의 1로 묶일 거야. 그러면 자, 방정식 풀면 x, y가 같던지 이들이 같아야 돼. 자, x, y가 같다라는 얘기는 요쪽 변과 요쪽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림이 너무 너저분한 관계로 중요한 포인트만 적도록 할게. 여기 x고 얘가 y야. 얘가 0이 될 수는 있겠지. 어떨 때 0이 되겠어. x, y 길이가 같기 위해서는 가운데 현의 길이가 10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지름이 돼봐. 즉 C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 이 녀석이 되겠네. 괜찮지? 그런 방식으로 여기서 C의 위치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지금 이 녀석의 길이가 Y가 되고 자, 이 녀석의 길이가 지금 어디 갔냐? 자, X의 길이 C의 위치니까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같아지는데 그 대신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10을 유지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 잘 봐. 반지름이 5보다 크대. 즉 지름은 10보다 커야 돼. 즉 x, y가 둘이 같아질 일이 없다라는 소리지 뭐. 그러니까 죽어도 요것은 필요 없는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자, 얘에서 직접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둘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네. 그럼 x, y 이항시켜봐. 요거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뭐. 자, 그러면 얘기는 다 했네. 사인 알파 공통인수로 묶으면 k제곱 x 곱하기 y는 요 녀석이랑 같지? 플러스 자 10이라 그랬나? 10의 제곱이었니? 코사인 법칙이었으니까 10의 제곱인데 아까 내가 잘못 적었네. 그러다 보니까 100 k 제곱.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80. k의 값에 관계없구나. 그러면 사인 알파는 얼마라는 거 알아? 5분의 4라는 거 알지 뭐. 그러면 자, 아까 베드가 5분의 4였다는 거 알잖아. 자, 지금 문제에서 이거 구하래. BD의 길이와 R의 비율 구하라 그랬지? 자, 지금 아까 전에 베드 사인 알파 둔각이야. 사인 알파가 5분의 4고 그러면 BC의 길이는 여기 BD의 길이였지? 쏘리 이쪽 삼각형이네. 그리고 여긴 좀 지워버릴게. 그럼 BD의 길이는 사인값 아니까 이것도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 뭐라고? 원의 지름배. 그러니까 5분의 4 곱하기 2R하니까 5분의 8R이 되는 거지. 자, 이제 마무리. BD의 길이는 5분의 8R. 비율이니까 R 약분시키면 5분의 8이 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말 그대로 다 했다. 자, 가에서 알맞는 식을 FK라고 한다라 그랬으니까 FK는 뭐였어? 100 K 제곱이었다는 거 알지? 그런데 이걸 FK라고 하는데 자, 나에 들어갈 말은 수를 5분의 4니까 10배 해봐. 그러니까 F8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 10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자, 10 빼기 8은 2. 그 다음에 합차 공식 이용하는 중이야. 18. Q의 값은 8분의 5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러면 2, 4, 8이다 보니까 자, 요거 또 약분되네. 9. 답은 2분의 45. 정답은 5번이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와, 문제에서 기함수 얘기가 나왔네. 원점 대칭이다 보니 지수가 홀수차인데 이 녀석이 완전 세제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수가 홀수차인 3차항과 1차항이 존재하는 이런 모양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양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대. 그러면 자, 마름모가 있다라는데 왜 마름모가 되느냐?
t일 때 얘는 2t가 되고, 자, 마이티 마우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 2t가 있겠지. 자, 요런 마름모가 그려질 거야. 그런데 자,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gt는 알파와 8에서 불연속이래.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마름모를 그려도 교점 두 개거든.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 맞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교점이 계속 몇 개냐? t에 따라서 아무리 늘려봐도 교점은 항상 두 개가 되니까 이러면 gt 함수는 그냥 이로써 연속 함수가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알파와 8에서 t는 사이즈 한 변에 8일 때랑 알파일 때 꼭 불연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아닌 거지 뭐. 자, 그러면 남는 건 이 함수밖에 없잖아. 자, 어차피 이제 원리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 자, 왜 빨간색으로 그렸을까? 잠깐 후회 중이야. 자,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정말 잘 그렸다. 선생님이 봐도 너무 감동스러울 정도인데. 그래서 자, 내가 여기다 다른 모습을 다시 그리고 들어갈게. 자, 사이즈.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려놨는데, 자, 선생님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얘는 t고 2t다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t, 여기는 마이티 마우스가 되겠지. 자, 이 녀석 이렇게 했어. 쌤이 자, 마법을 보여주고 했어. 자, 크기 조정. 자, 이거 봐봐. t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봐봐. 지금 교점이 두 개였어. 그치? 근데 더 늘림에 따라서 잠깐 사이즈를 위쪽으로 옮기게 되면 자, 여기 처음으로 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치? 원래 교점이 자, 여기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였는데 여기 교점이 이제 추가로 생기지 않아? 여기 생기면서 이쪽도 같이 생기겠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기 교점이 될 때 교점을 지날 때 일단 t가 여기까지 커졌을 때 최초로 교점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더 커지는 거야. 자, 더 커져가지고 얘 그림이 뭐 하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접할 때 또 교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좀 더 되겠는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좀 작을 때는 교점일 때. 자, 더 확대가 됐을 때는 접할 때를 경계로 해서 일단 불연속 지점이 나타나겠더라. 그러니까 일단 지금 문제에서 봐봐. t의 값이 자, 알파보다 8이 더 크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8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문제에서 최고치 한계수가 얼마란 얘기도 나왔어. 1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 잡고 당연히 이렇게 지금 원이래. 얘 접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왜 색깔 안 바뀔까? 그 지점을 다른 문자랑 겹치면 안 되니까 u라고 잡을게. 자, 접점이면 함수값이 일치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알아? 자, t는 8에서 불연속이라 그랬는데 지금 t가 8이면 얘는 마이너스 16이라는 것도 알고 기울기가 자, 8, 16이니까 2라는 것도 알아. 다 알아,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 일부만 발췌해서 보면 y는 2x 빼기 16이야. 자,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진다니?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함수값 같아야 돼. au 그 다음에 직선의 함수값 이거 같고 자, u일 때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지. 3류의 제곱 플러스 a랑 2랑 같아야 되겠더라. 문자 없애는 연립하세요. u 세제곱 그 다음에 a의 값은 2 마이너스 3류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u배 한번 해봐. 어디 u배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3류의 세제곱 자, 2u 있겠니? 자, 농담인 거 알지? 그러면 2u 그러다 보니 마이너스 2u씩 이거 좀 괜찮지 않았어? u 세제곱이 8 그 다음에 양수의 홀수 제곱근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하나라는 것도 알지? 그러다 보니까 u는 너 접점의 위치 x좌표의 위치가 2였구나. 이것도 알고 있는 거야. u에다가 자, 지금 여기 식에다가 u에다가 2 넣어봐. a는 얼마라는 것도 알아. 마이너스 10이라는 것도 알잖아. 자, 그러면 fx 함수 다 나왔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0x fx는 이거였다라는 거 알겠네. 그러면 알파의 위치는 어떻다라는 거 알아? 요 녀석
3차함수 x축과의 교점의 위치니까 교점도 직접 찾을 수 있겠는데 둘이 연립하세요. x세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자 x축과의 교점이 하나는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이 있겠지. 그러니까 알파는 루트 10이었겠구나. 그래서 알파 제곱이 얼마다? 10이라는 거 알고 f4의 값을 구하라니까 여기다 4 넣어봐. 그럼 64 빼기 40이니까 24가 나오잖아. 정답은 240이 되는 거예요. 자, 2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공차가 자연수이고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0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자 갑자기 나 조건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오고 요것도 만족한다는데 너희들이 조금만 잘 생각해 볼래? k는 n부터 2n까지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ak였어. 그럼 우리 이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첫째 항이 n번째 항 마지막이 2n번째 항. 그 다음에 항의 개수 맨 뒤에서 맨 앞을 빼고 플러스 1 하면 m 더하기 1 나올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이 항에서 보면 AEM 더하기 AM이 얼마라는 것도 알아? 0이라는 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니까 이건 0인 거야. 즉 무슨 얘기하려고 한다? AM 플러스 1 어디까지 합? AEM까지 합은 제로다. 즉 자 여기서부터 합을 내가 SEM이라고 할게. 불필요한 분 빼버리자고. 즉 SM-1까지 빼면 둘이 빵이니까 둘의 값은 같다. 그 다음에 뭐 너희들 많이 들어봤잖아. 공차가 자연수거든. 그러면 SN이라는 거는 2분의 D에 그렇지 2차함수라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잖아. 물론 상수항이 없는. 그래서 이거 합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림 그려보겠다는 생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원점을 지나는 2차함수고 자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공차가 자연수란 말이 있으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의 성질을 이용하자고. 그 다음에 S함수 정유역이 n-1일 때 2m일 때 자 그러면 쌤이 이래도 되겠네. 자 여기 정유역이 n-1일 때 정유역이 2m일 때 그럼 2차 함수 가운데 축대칭이니까 얘가 0이면 또 함수과 같은 위치 그러면 3n-1이라는 것도 알고 꼭지점의 위치는 당연히 2차 함수 얘의 둘의 중점이나 0이나 얘의 중점과 같겠지. 그러면 2분의 3n-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럼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쌤이 이래도 되겠네. an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sn에서 sn-1 뺀 것이 an이잖아. 절대로 둘이 달라야 된다. 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웃한 두 항은 절대로 동일한 함수값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거 2차 함수 꼭지점의 위치를 좀 한번 해석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이 뭐로 나누어져 있니? 지금 2로 나누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로 약분이 되다 보니까 이 m에 대해서 정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나는 2로 나눌 예정이니까 그래서 자 2로 나누었을 때 자 나머지가 없는 경우 나눌과 곱하기 목 플러스 나머지예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나누면 중복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를 자 m에다가 내가 2k를 넣고 전개해 보면 자 3k 빼기 2분의 1이 나오겠지. 꼭지점이. 또 하나는 어떻다라는 거 알아. 자 6k 플러스 3 플러스 2 나누기 2다 보니까 요 꼭지점의 x좌표는 3k 플러스 1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정수야 무조건. 물론 이제 둘 다 k는 정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수점 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대칭축을 바탕으로 자 여기가 0.5니까 자 0.5, 0.5 찾다 보면 2차 함수 축대칭 성질에 의해서 둘의 함수값은 같게 돼. 즉 절대로 짝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일 때만 가능하겠더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쌤이 지금까지 꺼낸 거 꼭지점이 정수일 때만 가능하겠다. 즉 홀수일 때만 가능하겠다. 요 생각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건 알지. S1이다. 그러면 여 높이차가 A1이고 S2에서 S1 뺀 게 뭔데? 그게 A2잖아. 그 다음에 마침 여기가 정수일 것이고
즉 뭐냐, 문제에서 절대값을 더하라고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네.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여기 높이차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절대값 더할 거 아니냐. 그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점점 정수가 지금 진행함에 따라서 자연수 진행함에 따라 값이 점점 커지니까 A는 어차피 양수인 부분이고 n부터 2n까지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 함수값이고 여기 함수값이야. 어차피 절대값이었으니까 이차 함수 성질에 의해서 자, 왼쪽 부분 여기 반띵의 합이나 나머지 반띵의 합이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양수로 더하니까 128이래.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요렇게 128이 되기 위해서 그거의 절반인 내려갈 때도 64, 올라갈 때도 64. 그 다음에 요 정도 성질은 좀 더 알아두면 또 좋겠지. 자, 또다시 핑크색으로 가보자고. 자, 이차함수 여기가 축대칭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어? 아, 이차함수 여기 높이차 꼭지점으로부터 하는데 교점을 바탕으로 식 세워도 되지만 사실 좀 이제 교점을 바탕으로 인수분해로 너희들이 식 세우면 사실은 거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요것도 한번 개념을 얘기해 주도록 할게. 완전 쉬운 내용이야. 그래서 자, 교점 바탕으로 식 세워가지고 64라고 해도 되고 쌤은 저기 식 세우기 귀찮아가지고 요거 그냥 직접 거리 잰 거야. 자,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거야. 얘에서 얘값. 그리고 왼쪽으로 하나 거리, 오른쪽으로 하나 거리가 있고 여기 교점이 1차식이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제곱을 취한 것 뿐이더라. 자, 그것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더라? 여기 높이가 64가 나와야 되겠더라. 교점 바탕으로 식 세워도 괜찮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 여기다 P라고 잡고 그래서 뭐 SN은 P 해서 SN-P 최고창 뭐 2분의 D 써가지고 해도 돼. 자, 쌤도 2분의 D라고 쓸게. 그리고 요거 인수분해가지고 X 빼기 자 M 빼기 M-1 그냥 결국 써준다. M 빼기 2M 플러스 P. 그럼 여기는 어때? P-64. 그래서 여기 꼭지점의 위치 N에다가 대입하고 그것이 어때? P 빼기 64랑 같다 해도 되는 건데 그걸 생략해서 적은 게 이거라고 봐도 돼요. 자, 그럼 이 식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2분의 D 그 다음에 2분의 M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전체 제곱. 자, 64가 88이 64니까 이거지. 그러다 보니 D에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2의 9승. 그렇지. 9번 이겼다는 거지. 자, 농담이고요. 자, 그 다음에 M은 자연수인 거 알지? 그러니까 1 이상이니까. 그럼 네가 이거 한번 봐봐. 아, 얘가 완전 제곱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일단 최소한 2 이상이니까 2의 제곱이면 공차로 가능한 것이 2의 7승, 2의 4승일 때는 2의 5승. 자, 2의 6승일 때는 2의 3승, 2의 8승일 때는 2의 1승. 더 이상은 불가능하시겠지. 자연수만 적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비가 4인 등비수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 빼기 1, 첫째 항 2, 2의 4승 빼기 1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뭐. 자, 그러면 2의 4승이 얼마야? 15라는 것도 알잖아. 자, 2의 4승이래. 공비가 3대. 미안. 그러다 보니까 2의 8승이 자 256이지. 255. 3으로 나누 2배. 3, 8, 24, 3, 55. 그 다음에 정답은 170. 이렇다라는 거. 지금 문제에서는 공차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문제에서 양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대.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야, 지금 gx 함수는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극각 같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건 봐봐. g'x야. 적분이다 보니 안에 있는 내용물 도함수인 거 알잖아. x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보니까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지 뭐. 근데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하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하나는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지금 볼게. 근데 그 값을 갖는 위치는 두 군데밖에 없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메인으로 2차 함수 한번 살짝 그려봐. 자, 일단은 부호 변화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분리함수도 교점을 꼭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좀 지나치게 이동을 시켰다라고 쳐보자. 하나는 A만큼 이동시켰어. 하나는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키자고. 그렇지. 평행 이동의 크기는 둘이 똑같다라는 거 알아.
그 다음에 문제에서 A는 양수 A라는 거.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기 알파, 베타, 감마, 유 도함수가 이렇게 네 군데가 극값을 네 개랑 갖게 되겠네. 그러다 보면 좀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아? 뭐 하면 되겠다. 좀 평이동 적게 해가지고 자 지금 어때? 교점의 위치 이렇게 둥근갑게 즉 베타와 감마를 끌어서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어버리면 절대값 성질에 의해서 극값 갖는 곳이 두 군데로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그럼 다 했네. 이게 어떻게 22번이냐? 그럼 이제 fx 함수 찾기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교점 바탕으로 가운데 요것이 있잖아. 얘 그래프 있는 거 여기 있는 점이거든. 자 평행 이동 좌우 똑같은 크기로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는 마이너스 a만큼 요렇게 뒤로 이동시켜서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하나 이렇게 자 색깔 다르게 한다는 거지. 되지?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지점을 오른쪽으로 a만큼 이런 식으로 그럼 꼭지점 또 가운데 될 거 아니야 대칭축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등분되겠네. 자 여기는 중근되는 부분이니까 부호 변화가 없고 여기 있는 거 두 군데만 있는데 그 값의 위치가 한 군데가 2분의 1 한 군데는 2분의 13 이렇게 그냥 너무 친절한 거야. 이 둘의 중점 그러니까 여기 본래 이동하기 전에 본래 진퉁은 꼭지점이 양끝의 중점인 2분의 7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2분의 1과 2분의 13 둘의 차이 한번 재봐. 둘이 6칸 떨어진 거 4등분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6칸 4등분 해봐. 칸마다 거리가 2분의 3이지 뭘. 그러다 보니까 봐봐. 자 여기 교점 위치 2분의 3 더하면 5라는 거 알고 얘는 2분의 3 빼봐 2라는 거 알잖아. 최고 차이 계수 얼마라고? 아까 3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f'x가 3에다가 자 교점의 위치 x-2, x-5라는 거 아니까 자 f'x가 3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자 요거 그 다음에 2, 50 그래 그럼 실수 안 하기 위해서 3x제곱 21x 플러스 30 그러면 fx 함수 이제 마무리 짓자고 척분하면 되잖아. x 세제곱 2분의 21 x제곱 30x 근데 문제에서 절편 알려줬어. 마이너스 2분의 1. 자 지금 문제 A 평행이동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 A는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만 넣으면 답이네. 그러면 A 곱하기 펜 바꾼다는 걸 깜빡 F1 얼마냐. A는 2분의 3이다. 여기다 1 넣을 줄 알지? 31 빼기 11 그러다 보니까 20 삑삑 약분 답 30. 자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 A, B, C, D에 그냥 순서상 경우의 수 구하시오. 이게 문제네. 자 가조건 의미 아니니까 참 쉬워. 근데 나조건 때문에 좀 거슬리기는 한다.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볼까? 나조건에서 부호 같은 놈들끼리 묶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D 얘 절대값이 2 이하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문자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 마이너스 이항시켜서 보면 가조건이야. D 플러스 2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대신에 자 A 더하기 C 더하기 2구나. 자 좀 지우고 다시 쓸게. 자 A 더하기 C 더하기 2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그 다음 B 플러스 D 이항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 여기다가 쏙 밀어 넣어봐. 그러면 10 마이너스 2배의 B 플러스 D가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서는 뺄셈도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마이너스 10 주고 절대값 처리하면 2로부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 공통된 약수에 한번 약분 한번 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5일 것이고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다 보니까 B 플러스 D는 4부터 6인 거지 뭐. 그럼 B 플러스 D가 자 4 또는 5 또는 6이 있겠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뭐가 있다라는 거 알아? 합이 10이었잖아 가조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개, 5개, 4개 그냥 의미 아닌 정수니까 2H4 그 다음에 3H6 합의 법칙으로 분류했으니까 2H5 3H5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H2O 3H4. 그냥 이게 끝이야. 얘 계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요거 그 다음에 요 녀석 계산하면 자 8C2 그러면 87 21 47 28.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봐. 28 곱하기 5 그럼 58이 40 2 50 140.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녀석도 계산하면 6C1 7C2 6 곱하기 76 21 73 21. 그러면 6일은 6 6 2 12 126. 맨 마지막 7 그 다음에 6C2 15. 그러면 15 곱하기 7 5 7이 35 105. 자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그게 답이겠네. 그러면 266에서 105.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71. 정답은 4번.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자. 숫자 0,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0과 1을 한 개 이상씩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래. 아 중복 허락해서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중복순열이지 뭐야. 5자리 자연수를 만들다 보니까는 맨 첫 자리에는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맨 앞에 1 또는 2로 중복되지 않게 분류해. 자 그럼 쌤이 이래도 되겠네. 여기도 순서 있게 순열 중복순열.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행동 4번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세 종류. 자 그런데 그냥 쓰게 되면 문제는 1은 한 번 이상 나왔는데 0도 한 개 이상씩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기도 0이 선택 안 된 경우를 빼줘야 되겠지. 아 그럼 0을 선택 안 한다. 그러면 1과 2 중에서만 선택하면 될 거 아니야. 이 행동 4번이. 그러니까 2파이 4지 뭘. 자 이것도 아래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 마찬가지로 생각해. 전체 경우에서 똑같이 생각해.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3파이 4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잘 봐. 2만 썼지 0과 1을 한 번 이상씩 써야 되잖아. 1도 한 번 이상이면서 2도 한 번 이상 써야 돼. 여사건 이용해. 그럼 1 한 번 미만이거나 2 한 번 미만, 0 한 번 미만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드모르간 정리 알지? 집합 때 배웠지? 그거 이용하면 쌤이 이래도 되네. 얘는 1만 안 쓰는 경우 써. 자, 전체 집합에서 여사건 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1 제외하고 뭐만? 0과 2만 쓰는 거지 뭐. 그럼 행동 4번. 2파이 4. 여기서는 0만 제외하고 그럼 1과 2를 쓰는 게 되는 거지. 그럼 똑같아. 2파이 4. 자, 중복된 거 빼줘야지. 뭐야? 알지? 합의 법칙 쓰면 항상 중복된 거 생각해줘.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 합의 법칙에서 항상 고려해줘야 돼. 그러니까 잘 봐. 1도 안 쓰고 2도 안 쓰고 모두 0만 배열한 거 있지 않겠어? 중복된 거 하나 빠져야지. 그러니까 81 빼기 16.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5. 65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한번 해봐. 81. 그 다음에 16, 32, 31. 요 계산하면 50이네. 그러니까 중복 안 되게 분류했으니까 여기는 얼마라는 거 알아? 115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 녀석이 짝수가 나와야 된대. 그래, 짝수라는 건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짝수는 아무리 이렇게 덧셈에 대해서 아무리 짝수는 더해도 다 나머지가 0이다 보니까 나머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 문제는 이런 홀수들이 문제야. 나머지가 1이다 보니까 나머지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짝수가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합이 짝수냐 홀수냐 얘기 나오면 짝수는 고려하지 말고 홀수의 개수만 세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 모든 치역들은 홀수만 고려해가지고 홀수가 빵 개 있던지 그 다음에 홀수가 2개 있던지. 왜 합이 짝수니까 홀수가 4개인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게 따지면 짝수는 지금 5개, 3개, 1개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런데 문제에서 치역의 원소는 3개래. 지금 상황 한번 볼까? 1, 2, 3, 4, 5 1, 2, 3, 4, 5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번 볼래? 홀수는 3종류 있고 짝수는 2종류밖에 없어요. 되지. 근데 치역의 원소가 3개래. 그러다 보니까 쌤이래도네. 이번에는 종류로서 홀짝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홀수 3개가 나오고 짝수가 반 종류 나오는 경우, 홀수가 2종류 나오고 짝수 1종류인 경우, 홀수 1종류에 짝수 2종류가 있겠지. 여기는 종류고 얘는 여기서 정의역들이 선택한 치역의 개수야. 둘은 다른 얘기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홀수가 3개 나오고 짝수가 없으면, 자, 치역의 원소가 3개라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했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5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모두 홀수만 하다 보니까 그냥 홀수여야 되니까 솔직히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 자, 함의 법칙으로 이렇게 종류로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럼 홀수 2종류, 짝수 1종류부터 고려해 보도록 할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홀수가 이렇게 1, 3, 5로 3개가 있잖아? 그래서 쌤이 이래도 돼. 3종류 중에 홀수 2종류 고르고, 그 다음에 짝수 2, 4 중에서 1종류 고르자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치역의 개수 보도록 할게. 근데 문제 조건에서, 나 조건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보니까 반드시 홀수, 지금 내가 선택한 2개, 그 선택한 2개를 여기 아래다가 좀 다시 그릴게. 1, 2, 3 선택했다라고 하자. 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 홀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 최소 1 고른 거, 3 고른 거 적어도 하나씩은 꼭 골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잘 봐. 치역의 홀수가 빵개인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건 얼른 지워버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 얘 또는 얘가 나와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건 홀수 2개인데 지금 여기도 홀수가 지금 2종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돼. 정의역 5개 중에서 홀수 지금 어때? 가는 놈이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어? 서로 다른 5종류에서 2개를 고른 후에 이 2개가 하나씩 1과 3을 선택해야 되니까 하나랑 하나씩 가야 돼. 순서 바꾸는 거 2팩토리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 다음에 짝수 3개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아니 짝수 그렇지? 근데 짝수는 한 종류밖에 없어. 그지? 지금 1과 3은 갔어. 2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짝수가 2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한 가지가 끝이네. 자, 다시. 또는 이번에는 치역 4개 한 개도 한번 해보자. 자, 치역 4개 한 개야. 자, 그러면 홀수 4개는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쌤이래도 돼. 우선 5종류에서 자, 홀수로 갈래 4개 선정해. 그러면 1도 1개 이상 가야 되고 3도 1개 이상은 꼭 가져가야지 치역이 다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아까 앞 문제에서 봤듯이 자, 둘 다 모두 하나인데 여사건 이용하자고. 드모르간 정리 이용해가지고 1한테 가는 거 빵개, 3으로 가는 게 빵개. 1개 이상의 여집합이니까 1개 미만이잖아.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4개 선정해놨지. 그러다 보니까 자, 4개 가는데 지금 얘네들이 순서 고려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선택하는 건 1과 3밖에 없어. 그러니까 2파이4에서 자, 이제 빼주는 일만 남았지. 자, 1을 1개 미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3만 가야 돼. 이 4개의 원소가. 한 가지지. 여기서는 3이 1개 미만이면 무조건 다 1로만 가야 돼. 여기 선택한 4개의 원소가. 그럼 빼기 1이지 뭐. 도상 없지 뭘. 둘 다 안 가면 뭐한테 가냐? 그래,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다 분류 끝났네. 자, 이번에는 홀수 1종류, 짝수 2종류.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또 설명 한번 해볼게. 자, 1, 2, 3, 4, 5. 1, 2, 3, 4, 5.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이제 종류로서 선정합니다. 홀수 3개 중에 하나 고르자. 31. 되지? 그 다음에 짝수 2종류 중에 둘 다 고를 거야. 그러면 쌤이 이번에는 그리고 나서 곱하기를 찍고 시작했으니까 홀수 1 고르고 2와 4야. 자, 일단 갑니다. 자, 이제 요거 마지막 케이스 다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어디 보느냐? 다시 이번에는 치역 선택. 여기 있는 5개가 홀수한테 2개만 가야 되는데 지금 홀수는 한 종류밖에 없어. 무조건 1밖에 없어. 그러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네. 5개 중에 2개 홀수한테 갈 놈 1, 2 이렇게 선정해. 되지? 그리고 나서 요 3, 4, 5는 적어도 하나씩 2와 4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갑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한번 해봤잖아. 2도 하나 이상 선택하고 4도 하나 이상 선택해야 돼. 그래서 여사건 이용해가지고 자,
2 하나 미만 또는 4 하나 미만. 그러면 아까랑 완전히 똑같잖아. 드모르간 정리 이용한 거야. 또 전체에서 빼주자고. 자, 행동 3번. 전체 경우의 수 선택할 수 있는 건 2 또는 4. 자, 마이너스 2한테 하나 미만이면 모두가 4한테 가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4 하나 미만 선택해야 되니까 모두가 2한테 가니까 빼기 1. 더 이상 없지 뭘. 자꾸 뭐 이런 얘기들은 뭐 포함 배제 다 필요 없고 여사건이야 여사건. 그럼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 홀수 4개 짝수 1개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짝수 2개 선택했는데 연금술사야? 되지. 이 정의역이 지금 짝수한테 갈름이 한 놈밖에 없어. 치역 3개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이게 둘이 더하면 끝이야. 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20. 그 다음에 여기 5에다가 16 빼기 4 하다 보니까 14. 2의 4승. 2의 4승. 그렇지. 그러면 요거 하면 70. 9, 6이 540. 자, 밑에 있는 것도 계산할게. 3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 8 빼기 2 하니까 6. 그러다 보니까 요거 계산하면 180. 정답은 720까지. 자, 2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A1, B1의 길이가 지금 2래. 그리고 B1, C1의 길이는 2루트 3이래. 자, 근데 너희들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 길이가 2고, 자, 직선 얘기 나오면 비율 생각해봐. 루트 3대 1이야, 탄젠트가. 그럼 여기 몇 도라는 거 알아? 30도라는 거 알지. 그 다음에 또 A, D1의 길이를 1대 2로 내분했대. 그럼 2루트 3에 이 녀석을 1대 2로 내분한 것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축소시켜봐. 그러면 얘는 3분의 2루트 3일 것이고 2루트 3이 되려면 3분의 4루트 3이라는 것도 알고, 또 마찬가지 이 직선 여기 직각삼각형도 봐봐. 자, 루트 3대 1의 비율이잖아. 그럼 이쪽 각도 30도야. 직각이니까 이쪽은 30도고. 자, 합쳐야지 90도가 되겠지. 그리고 설마 원 얘기 나오는데 BC1을 지름으로 한다잖아. 그러면 쌤이라도 되겠어? 반지름이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고, 원주각이 30도니까 중심각은 여기는 60도라는 거 알고, 이쪽 원주각도 30도니까 얘가 60도라는 거 알고, 그러면 이쪽도 60도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러면 여기 루트 3, 여기 루트 3. 그러면 이거 만들어지는 건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문제 보니까, 야, 지금 도형이 만들어지는 것도 1대 루트 3이란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3K. 자, 그 다음 아까 여기 30도라는 거 아니까 이쪽도 루트 3K라는 것도 알아. 그 다음 원 얘기 나올 때 보조선 중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항상 모든 건 원은 중심이야.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도형을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길이가 루트 3일 것이고, 자, 그러면 쌤이래도 되겠네. 여기도 루트 3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 2루트 3K에서 이 길이 빼주면, 자, 2루트 3K 빼기 루트 3. 얘 밑변. 높이는 얘 K겠지 뭐. 그것이 루트 3이다 보니까 벌써 길이비 구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자, 뭐 정리 이용하자?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3 공통인수로 묶으면 3으로 나갈 것이고 2K 빼기 1의 전체 제곱 K제곱, 그 다음에 이거 녀석이 3이더라. 그럼 요거 전개하면 12K의 제곱 마이너스 43 12K, 그 다음 플러스 3이니까 뒤에 있는 33 지워질 것이고 K제곱, 그 다음에 K는 길이다 보니까 그대로 약분시켜도 되고 13K제곱 마이너스 12K. 그러다 보니까 요거식 정리하면 K는 그냥 13분의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뭘. 자, 그러면 첫 번째 길이 2였잖아. 이 K가 13분의 10이다 보니까, 자, 13분의 10이 두 번째 길이에서 첫 번째 길이 나누자고. 그럼 길이비가 이거고, 얘 뭐 취하면? 제곱 취하면 공비지고. 그러면 13분의 6의 전체 제곱. 이제 첫 장만 찾으면 돼. 첫 장은 어떤 방식으로 찾으면 되겠니? 자, 여기 길이 4루트 3인 거 알고 3분의 4루트 3. 이쪽 길이 사다리꼴. 요거 관계만 이용하면 되잖아. 자, 이거 정삼각형이라면 여기 루트 3. 아랫변 더하기 윗변. 이제 높이만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세로의 길이에서 정삼각형 높이 빼면 사다리꼴의 높이도 알지 않아? 자,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정삼각형 2대 1대 루트 3. 2분의 3이네. 전체 길이가 2니까
여기 수직거리는 2분의 1이라는 것도 그냥 다이렉트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아랫변 더하기 윗변 한번 해봐. 자, 여기 루트 3에다가 요거 하면 3분의 7 루트 3. 아랫변 더하기 윗변. 높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 면적에서 불필요한 얘 면적만 뜯어내자고. 어떻게 뜯어내면 돼? 부채꼴 면적에서 정사각형 면적 뺀 거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부채꼴의 면적은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3파이에 얘는 60도밖에 안 되니까 360도에 60도 원넓이에서 그냥 6분의 1로 해. 부채꼴 넓이 공식 써도 괜찮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이다 보니까 루트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분자식 이거 통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분모 속에 분모 있으니까 분자에도 13의 제곱, 분자에도 분모 분자에도 모두 13의 제곱 해주면 자 지금 너희들이 그래서 13의 제곱 169가 분자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식 정리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맡기고 쌤이 먼저 계산을 해봤는데 답은 2번 나오더라.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2, 4분면 위에 있는 점 A를 지난대. 그렇지. 기울기가 하나는 M1, M2인 두 직선을 하나는 L1, M2라고 한대. 둘 다 양의 기울기인데 얘 기울기는 M1. 두 번째 L2의 길이는 M2. 기울기는 당연히 M2가 크겠지. 경사도가 높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기울기를 지금 봐봐. Y축 대칭 이동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 그럼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L3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1이라는 거 알 거야. 자, 지금 문제 한번 봐보자고. AB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9라고 나와 있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 너희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니까 지름을 통해 가지고 사인 법칙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지름이 15라는 거 생각하면 아 여기 변의 길이를 알아. 마주보는 여기는 사인 값을 그냥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내가 사인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 1은 자 15분의 9가 되다 보니까 자 5분의 3. 그리고 자 여기 얘 변이 10이라는 거 아니까 나 같으면 여기를 세타 2라고 잡겠어. 그러면 사인 세타 2는 자 지름이 똑같은 외접원이잖아. 자 15분의 10이다 보니까 5분의 4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일단 이게 먼저 써줘야 돼.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언급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지금 쌤이라도 탄젠트가 궁금해야지. 그럼 세라 1에 대해서 5분의 3이니까 얘다 보니까 탄젠트 값은 탄젠트 세라 1 얘각은 4분의 3. 탄젠트 세라 2는 세라 2 직각삼각형 5, 4, 3이니까 자 탄젠트 세라 2는 3분의 4. 그 다음에 자 두 직선 이루는 자 세라 1은 M1과 마이너스 M1이다 보니까 자 하나는 뭐 하면 되겠어? 자 탄젠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 그래서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냥 어차피 절대값 때문에 큰 놈에서 작은 놈 빼. 자 세라 1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 그러면 요 녀석이 세라 1이니까 탄젠트 세라 1이 4분의 3이지. 그래 양수 4분의 3. 그러면 M1이 더 크고 자 마이너스 M1을 빼니까 2M1 자 둘의 곱 1 마이너스 M1의 전체 제곱. 그러면 먼저 이걸로 M1값 구하고 들어가겠다. 3 마이너스 3M1의 제곱 8M1. 그러면 요거 2차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인수분해 플러스 마이너스. 설마 M1이 양의 기울기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M1은 3분의 1이겠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탄젠트 세타 2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 세타 2는 자 요거 파란색으로 하나는 요쪽 직선 하나는 이쪽 직선이다 보니 M2와 마이너스 M1이야. 그럼 방금 했던 거 또 한 번 더 해. 그러면 이번에는 탄젠트 U V라고 하지 뭐. 그럼 아까 전에 했던 탄젠트 U 절대값 성질 생각해서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버리라고. 탄젠트 V 1 플러스 탄젠트 U 탄젠트 V. 자, 뭐 태권 V 같이 들렸다면 뭐 이거 마치 이런 것들은 기분 탓이고. 자, 큰 놈이 양의 기울기 M2가 될 것이고 탄젠트 U가 그 다음에 탄젠트 V가 마이너스 M1. 그
근데 M1이 3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세타2에 대해서 탄젠트 값이 3분의 4였지? 그러면 요번에는 M2. 근데 M1은 알고 있다라 그랬다. 마이너스 M1이니까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1 플러스 근데 마이너스 M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주고 시작하자. 자 식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 번분수 꼴이니까 3배 하자고. 설날도 아닌데 3분의 4에다가 3M2 빼기 1 3 마이너스 M2. 그러면 이거 이항하면 1차 방정식이네. 4M2 그 다음에 9M2 마이너스 3 13M2 9. 그러면 M2는 13분의 9. 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78 곱하기 M1 곱하기 M2. 78 아까 M1 구했지 3분의 1. M2도 구했지? 아까 얼마였더라? 그새 까먹었네. 13분의 9. 그러면 자 36, 18 이것도 약분되네. 그래서 정답은 18입니다. 자 미적분 마지막 30번 문제 보도록 하자. fx 함수가 이거래.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너무 뜬금없다. 탄젠트 이거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0 되는 거 보니까 미분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 봤더니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의 sin x. 못한다. 고비비문법 써야 되겠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아이고 식도 그러네. 얘 0 되게 하는 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알파와 베타가 있나 보다.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자 x 코사인 x 있고 요 녀석 반대편으로 이항시켜 버리자고. 원래 마이너스 a 플러스 이거다 보니까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1에 사인 x가 나오시겠네.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코사인이 0 되는 거 제외한 다음에 이항시키면 탄젠트 x. 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 제외하면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a 마이너스 1분의 x.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초월함수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슬프지만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에서 보도록 하자. 다행히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잖아. 파이부터 파이 그러니까 파이 먹고 싶어지지. 한밤중에 뭐 하는 거임? 정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자 여기 파파 스머프 그 다음에 얘 마파 두부. 자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려집니다. 그 탄젠트 함수의 특징이 있지 않아? 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인데 야 너희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도 원점 대칭이거든. 기울기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라는데 A가 1보다 작대. 그럼 A가 1보다 작아서 1을 빼니까 얘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음의 기울기구나. 원점 대칭끼리 연립을 하다 보니까 교점은 1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구나. 다행히 코사인이 0 되는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작은 것을 알파, 큰 것을 베스킬라빈스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 다음에 베타와 알파는 서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겠구나. 그리고 나 조건 읽어봤더니 어머난 세상에나 맙소사. 자, 야 내가 지금 그린 탄젠트 함수 베타 콤마 탄젠트 베타 여기잖아. 알파 콤마 탄젠트 알파는 이거잖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 있네. 자 이거를 이항시켜서 보면 뭐라는 거 알아? 마이너스 베타 분의 1이잖아. 그럼 선생님 요거 직선의 기울기랑 지금 원점 그럼 여기가 이미 베타니까 얘 높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얘 위치 알려주고 시작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이라고? 이런 황당할 지구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무 친절한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고 탄젠트 값이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 베타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있니? 4분의 3파이라고 알려주는 거지.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인 거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는 1인 거고. 야 어떻게 이렇게 너무 친절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겠지. 자 계속 이제 한번 진행 한번 하도록 하자고. 자 또 하나 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요시 이제 베타 알잖아. 4분의 3파이 넣어봐. 그러면 여기가
x가 4분의 3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 a-1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4분의 3파이가 베타 넣은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1 받았으면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또 정보 4분의 3파이는 자 1-a와 같을 것이고, a는 1-4분의 3파이라고 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거지. 자, 다음 조건 보도록 하자. 자, 요 녀석 극한이 0이래. 그럼 위에 있는 거 fx 극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 그러면 x제곱에 fx a 코스모스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b야. 자, 그러면 너 이거 한번 봐봐. 자, 리미트 극한 x는 0이거든.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미 0이잖아. 코사인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꼭 0이어야 되는구나. 자, 지금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지. 0일 때는 얘 플러스 1이구나. 그러니까 문자 줄이자. b는 마이너스 a와 똑같다. 그러면 요거 b 대신에 마이너스 a. 근데 너희들 이거 알잖아. 얘 극한 얼마라는 거 알아.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되지? 그럼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x제곱. 그 다음에 요거 물론 1 플러스 코사인 1 플러스 코사인 해도 되는데, 자, 요거 코사인 함수 어차피 원점 주변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이라는 거 다이렉트로 나와주면 더 좋지. 그러니까 풀풀 하다 보니까 자, 냄새가 뭔가 좀 풀풀 나는 것 같지?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구나. 요 녀석이 C겠구나. 극한값이. 자, 이제 계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자고. 그럼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A도 구했겠다. C도 구했겠다. 자, 이제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데 베타 빼기 알파거든. 야, 지금 아까 베타가 몇 분의 몇 파이였어? 4분의 3파이. 그지? 여기에 베타.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 빼면 자 2분의 3파이인데 3으로 나누니까 f 몇 분의 파이니? 2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플러스 c가 얼마냐? 이거 묻는 아주 간단하고도 슬픈 문제였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위에서 여기 있잖아. a 값은 복잡해서 나중에 쓰는 게 낫지 않아? 그러면 여기 fx 함수값에다 넣어봐. 자, 2분의 파이 넣으면 이건 어차피 사라지네. 2분의 파이 빼기 a가 나오겠다. 자, 근데 c의 값도 아까 구하지 않았어? c의 값 더하라 그랬는데 자, 1 마이너스 2분의 1 a잖아. 그럼 요식을 좀 정리하면 2분의 파이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a고, 그럼 여기 있는 a 값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배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8분의 9파이.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8분의 몇 파이가 되겠니? 자, 계산이 맞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8분의 9파이다 보니까 자, 2분의 3에다가 4분의 3, 8분의 9 괜찮아. 요거 2분의 파이. 그럼 8분의 13파이 빼기 2분의 1이겠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유리수 뭐 하래? 앞에 있는 거 P 더하기 Q 한 다음 120배 하래. 그럼 요거 딱 하면 8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1에 120배 되지? 그럼 요거 하면 8분의 9 자 120 8일은 8, 8, 5, 40 그러면 15 곱하기 9 5, 9, 45 199, 135 정답은 135일 것이다. 자, 2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두 초점이 있대. 하나는 C, 0 하나는 마이너스 C. 일사분면유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Q와 OF의 길이가 같대. 자, 그러면 OQ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OF 길이가 같대. 이등변 삼각형인가 보구나. 2차 곡선은 어차피 대칭이다 보니까 요것도 길이가 똑같네. 그럼 반자동으로 얘를 바탕으로 거리가 같은 점들이 젖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뭘 생각을 해야 돼? 원이 그려져야지, 원이. 그러면 제일 꼭 나와야 되는 게 뭐야? 지름의 양 끝이잖아. 얘가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 수직이라고 안 써지면 그것 또한 사람이 아니더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워버릴게.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게 반자동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온 것이 FQ와 F'Q야. 자, FQ. 그럼 여기와 F'Q. 자, 지금 비율 나왔으니까 얘는 K라고 쓰고 얘는 싹해 한 잔이라고 쓰도록 할게. 설마 이렇게 초점 지나는 2차 곡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성질이야. OK 캐시백. 자, 타원의 성질 알잖아. 자, 길이의 합이 추측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변과 이쪽 변의 길이도 OK 캐시백인데 원을 무시할 수가 없어. 원은 무조건 보조선을 중심 바탕으로 쓸데없는 거 긋지 말고 이거나 그거. 접하니 2, 2. 아, 그 다음 이쪽 수직이라는 거 아니까 이쪽도 2, 이쪽도 2라는 것도 알겠네. 접하는 거 이쪽으로도 있으니까. 자, 여기는 빗변 공유하고 있지. 공유하는 거는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삼각형 서로 합동 성질에 의해서 자, 이쪽 변의 길이는 4K 빼기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쪽 변의 길이도 4K 빼기 2가 될 것이고 되지?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는 K-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쪽 변의 길이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잡아. 그럼 여기도 또 합동, 빗변 공유하는 합동 성질에 의하여 그러면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쪽으로도 2차 곡선 성질 길이의 합, 이쪽 변의 길이 합인 OK와 같을 것이다. OK 캐시백. 자, 농담이에요. 그러면 알파 빼기 4 플러스 알파가 OK 캐시백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 너 알파가 2였구나. 그럼 여기 길이에다가 빨리 2라고 바꿔줘. 이제 알파 하는데. 그러면 알파 문고에서 문제집을 한 권 사는 것도 괜찮아. 농담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쪽 길이는 K라고 결정이 된 거지 뭐. 자,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는 것은 양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요것이 문제지? 이제 갈게. 그러면 이제 K가 뭔지를 알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게. 관계식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 쌤이 뭐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지 뭘. 자, 빗변은 자, 요거 전체 싹 다 더해. 자, OK 빼기 2. 그 다음에 자, 여기는 2에다가 여기는 K다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써. 요거 싹 다 쓰면 되지? 지금 우리가 여기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요거는 원래 길이가 K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빗변의 길이는 높이가 K 더하기 2 제곱, 그 다음 밑변의 길이는 4K 제곱. 자,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마무리 짓는 일만 남았지 뭐.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딴 거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네. 자, 여기 4K에서 요거 K. 지금 이건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얘 4K와 요거 이용하면 그 다음에 초점은 요 길이의 절반이잖아. 반띵 다 C인데 뭘. 그러면 일단 C의 좌표는 이 C는 뭐라는 거 할 수 있겠어? 4K의 제곱에 그 다음에 K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K지. 그러면 17K 제곱 이 C. 자, 여기다가 루트 씌워야 되겠지. 피타고라 정리 썼으니까. 그러니까 C는 자 2분의 루트 17K이고 K만 찾으면 얘기 끝나겠네. K는 이 식을 전기함으로 찾을 수 있겠지. 25K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4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16K 제곱. 그러면 17이다 보니까 8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K. 그러면 8K 묶어버리면 K 빼기 3. K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답은 여기다가 3 넣은 정답은 3번.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이 F인 포물선이 있대. 그림 하나 그리고 시작합시다. 포물선 위에 있는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자, 요렇게 뭘 했대요? 접선이
x는 마이너스 p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자, 접선 그었습니다.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이 x는 마이너스 p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 그럼 초점의 좌표 하나 잡아야 되는데 q를 지나고 x는 마이너스 p의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헐 PRQ가 90도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쌤은 이거는 좀 거꾸로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90도란 말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p. 그러면 초점은 대칭인 곳에 있어야 되니까 거리 한 이쯤 되면 같겠다. x는 p.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PQRF의 둘레의 길이가 140이래.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요거 포물선을 좀 공부를 해봤으면 요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접선에 대한 성질. 자,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할게. 당연히 초점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 떨어진 준선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접점의 x좌표, 만약 x1이라고 하면 여기 절편의 x좌표는 마이너스 x1이라는 거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요거 성질들 있지.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당연히 절반이 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길이 포물선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 길이도 똑같고,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p, 자, 얘는 마이너스 p니까 요거는 x1이다 보니까 쌤이 또 마찬가지야. 이쪽에 대해서 얘가 p고 얘 길이가 x1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 평의 4변형이 만들어지는데 이웃한 두 변이 같다 보니 마름모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자,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 F, 그 다음에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P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라 그랬잖아. 그리고 얘기가 나온 것이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둘레의 길이가 140이래. 그러면 쌤이래도 되겠네. 초점 지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성질이야. 준선까지 수직거리가 똑같은 거지 뭘. 자,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기 2차 곡선은 x축 대칭이야. 대칭 이동하면 똑같잖아. 즉, 내가 이쪽으로 해서 접선을 그었으면 반대쪽으로 해서 접선을 하더라도 똑같은 성질이 그대로 똑같이 만족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는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야. 내가 굳이 이렇게 선 그으면 이쪽으로 당연히 이런 대칭적인 성질은 좀 알아두도록 해. 교점은 일치하겠지 당연히. 내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린 것뿐. 그러다 보니 대칭이동 관계다 보니까 이쪽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는 똑같을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접선이 x축과의 교점 만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마름모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 똑같고,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그대로 이등분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쌤이래도 되겠네. 여기 길이 L, 여기 길이 L, 여기 길이 L, L, L. 그러다 보니까 OL이 140이었을 뿐이야. 그러면 자, 5, 8이 40이니까 L은 28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L을 가지고 자, P값을 찾아봐야 돼.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 아까 대칭성 이용하고 여기 길이도 L이고 대칭 관계가 여기도 L이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게 정삼각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아? 그럼 여기 60도, 60도 이등변 삼각형이 이쪽으로도 60도다 보니까 자, L이 28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60도니까 2대 1의 비율이잖아. 그러면 이쪽 길이가 14라는 것도 알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래도 되겠네. 야, 여기 길이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x1과 이쪽에 있는 x좌표는 크기는 갖고 부호반대. 아까 전에 쌤 여기 마름모에서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2x1 이 길이는 14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x1은 얼마일 것이다? 7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가 높이도 알잖아. 2대 1대 루트 3. 요거 하다 보니까 높이는 14 루트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 뭐.
그러다 보니까 y제곱은 4px에 넣어버려. 자, 14 루트 3이니까 자, 14의 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4p, 그 다음에 x1은 7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14의 제곱은 7의 제곱 곱하기 4와 같을 테니까 4, 약분, 7, 약분. 그러다 보니까 p는 7, 3, 21. 이러한 방식으로도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오히려 평가는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대칭성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조금 훈련되는 게 유리할 거야. 자, 일부러 식으로 하지 않고 기하학적 관계를 해서 따졌다. 자, 마지막 기하 30번 문제 같이 보자. 자, 그림과 같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대. 자, 10분의 x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자, 문제에서 여기 이사분면이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지금 문제에서 요거 얘기가 나왔어. 자, 선 긋고 여기도 선 긋고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5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다. 와, 쌍곡선 요거 절편을 통해 가지고 여기 x절편 루트 10. 자,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1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 자, 쌍곡선의 성질 알지? 주축의 길이 차이와 같으니까 짧은 쪽을 L이라고 하면 얘는 L 더하기 2 루트 10이 될 거야. 직각삼각형의 바로 넓이 구할 수 있겠는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얼마? 2분의 1 15 이 이항에서 그냥 30이라고 하지 뭐. 그러면 LG 트윈스에다가 2 루트 10L에다가 마이너스 30 이퀄 제로. 그러다 보니까 3 루트 10 루트 10 인수분해 되겠네. 자, 그러다 보니까 L의 값은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겠어? 자, 인수분해 제대로 됐나? 잠깐만, L제곱 아이고 요거 플러스 2네.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됐다. 자, 그러니까 L은 루트 10. 자, 그럼 여기가 3 루트 10. 그럼 얘기 끝났네 뭘. 그지? 뭐야,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보자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잖아. 자, 뭐 루트 10 그대로 써도 되는데 1대 3의 비율이다 보니 피타고라스는 루트 10인데 지금 각변의 길이를 루트 10배로 늘려주면 얘가 얼마라는 것도 알아? 10이니까 초점은 하나는 5고 하나는 마이너스 5였다는 것도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초점이 이거다 보니까 야, 이거 관계 알지 않아? 25 플러스 10 플러스 쌍곡선 A제곱의 관계니까 A제곱이 또 얼마라는 것도 알아? 15라는 것도 안 해. 무슨 뭐 이렇게 뭐 퍼즐 맞추기도 이렇게 간단한 퍼즐 맞추기가 다 있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계속 읽어보다 보면 직선 PF 프라임 요 직선에 평행하고 접하는 직선을 하나는 L1 여기 L1 하나는 L2라고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이거 안 볼래? 야, 여기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잖아. 여기 파란색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봐. 각에서 마주보는 그 밑편 대 높이의 비율 1대 3의 비율이다 보니까 헐 대박. PF'의 탄젠트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 알아? 3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여기 L1과 L2는 평행이라니까 기울기가 3이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다 보니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떠올려야지.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공식 외우고 있지? 9에다가 초점에 자, 초점이래. 자, 분모 마이너스 15. 그럼 y는 3x 뿔마 루트 75니까 자, 25 곱하기 3이니까 y는 3x 뿔마 5 루트 3.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Q1에서 Q2 사이에 요거 길이 재라니까 x절편 찾아야지. 그럼 y에다 0만 밀어 넣으면 3x는 뿔마 5 루트 3이다 보니까 홀 x절편 Q2 큰 놈은 3분의 5 루트 3 작은 놈은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 둘의 차이 재니까 플러스로 하면 자 3분의 10 루트 3 끝. 자, 정답은 13.